제가 세 통을 비운 그치만 이 제품은 지금은 같이 쿠키맨 때 끌려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스타일만 쓰면은 미백 효과를 무조건 볼 수 있다. 화장품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공병이 3개 있고 버린 공병이 하나에 5통 정도 쓰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갈아탈 수도 있는 그런 제 두피랑에 안 맞았어요. 이렇게 조그만 거를 이 가격에 이거는 정말 불호였습니다. 불호였는데도 공병을 비운 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제가 2024년 동안 공병을 비웠던 제품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병을 비웠다는 건 사실 평탄은 쳤다는 뜻이어가지고 리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본을 미리 작성해보니까 제가 공병을 비웠다고 해도 다 재구매를 하거나 좋아했던 건 아니었더라고요. 공병을 비웠지만 느꼈었던 단점이나 이 아이템은 재구매했다, 재구매할 의사가 없다 이런 걸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들은 올리브영에서나 쿠팡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만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해볼 제품은요 요 마녀공장 디클리어 클렌징 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한 통을 비웠고요. 지금 연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작년에 제가 피부 타입이 좀 바뀌면서 이 제품 저 제품 엄청 많이 써보고 원래는 제가 클렌징 폼으로만 세안을 하거나 클렌징 오일로만 세안을 했었는데 이중 세안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가지고 조합을 찾다가 클렌징 폼이랑 이 마녀공장 클렌징 밤으로 정착하게 됐어요. 다른 클렌징 밤 제품들도 많이 써봤는데 얘가 마무리감이 저랑 가장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정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정력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마무리감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돼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요. 오늘 제가 조회해봤을 때 올리브영에서 2개 기획으로 24,000원대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에 12,00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살 때 마녀공장 공홈에서 샀었는데 그때 10,000원 완전 극 초반대까지 내려가서 샀었어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상품이죠. 대신에 그 정도로 세일을 하면 좀 배송이 늦게 오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 세일이 아니어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리뷰할 제품은요. 요 식물나라 제주 탄산수 모공딥 클렌징 폼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이게 5,000원대거든요, 하나에. 저렴하다고 세정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정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성 피부에 너무 좋아서 제가 3통을 비운 제품인데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지금은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세정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지성수부지에서 살짝 건성수부지로 바뀐 것 같거든요. 나이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너무 건조해서 다른 제품으로 넘어갔고요. 이거는 이제 졸업템이라고 봐야죠. 졸업템. 지성 피부이시거나 여드름 피부이신 학생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살짝 단점이 있었는데 뚜껑이 되게 내구성이 별로였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엔 괜찮은데 중간 정도 쓰다 보면은 닫아도 꽉 안 닫힌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살짝은 불편했는데 그래도 세정력 하나는 좋아가지고 3통이나 썼던 제품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병 제품은요. 요 아노아 어성초 77% 토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3통을 비웠던 제품인데 정말 무난하고 순하고 수분감을 채워주는 물 토너예요. 처음에 이거를 쓸 때는 너무 물 같으니까 진짜 물 탄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써보면서 화장품이 맞구나 싶었거든요. 토너팩을 하면은 트러블이 진정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열감을 되게 잘 내려줘서 잘 썼던 제품입니다. 이게 약산성이어가지고 제가 실수로 눈에 넣었을 때 되게 따가웠어요. 근데 이것 또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좀 더 기능성이 있고 꾸덕한 토너를 쓰고 싶다는 니즈가 생겨가지고 얘도 또한 졸업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지성이랑 수부지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여름에는 이제 건성분들도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네 번째로 공병을 비웠던 제품은요.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미스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소개드린 아노아 어성초 토너를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유목민 생활을 하던 도중에 만났던 미스트예요. 얘는 이제 한 통 쓰고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공병을 비웠다는 거는 얘 자체의 기능은 괜찮았다는 뜻인데 이 아노아 어성초 토너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물 토너이고 수분감 잘 쳐주고 순하 그리고 열감 잘 내려주고 비슷한 맥락인 토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리치한 걸 찾아서 유목민 생활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재구매는 하지 않았던 제품이고요. 얘가 미스트로 나와서 정말 뿌리기도 편하고 수시로 컴퓨터 보거나 화장 스펀지에 뿌려서 화장을 하는 것도 되게 편했는데 살짝 단점이 있다면 미스트가 많이 나와요.
안개 분사가 아니라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뿌려야 됐던 기억이 있고요. 이 토너 자체는 되게 수분감 있고 좋은 아이템인데 제 니즈와 맞지는 않아가지고 한 통 공병을 만들고 이렇게 보내버린 아이템입니다. 5번째로 소개해드릴 제 공병템은요. 카밍터치 패드입니다. 이 토너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통을 비웠고요. 한참 아비브가 작년에 올림픽으로도 선택이 되고 브랜드 자체에서도 마케팅을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구매를 했던 아이템인데 굉장히 열감을 잘 내려주고 이 토너통에 토너가 정말 가득할 정도로 절여가지고 나와서 마를 걱정은 없던 토너 패드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집게도 들어있는데 토너 패드들이 이 뚜껑에 집게를 넣을 수 있게 잘 나오잖아요. 어떤 토너 패드를 써도 이 뚜껑에 붙어있는 애들은 닫을 때마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위생적으로 걱정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을 수 있는 뚜껑에 집게가 있어가지고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토너 패드이고요. 2통을 비우고 더 재구매는 하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토너 패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머리를 말릴 때 열감을 피부에 주지 않기 위해서 많이 붙이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1일 1팩을 실천한 뒤로부터는 토너 패드를 붙일 일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화장할 때는 토너 패드를 그렇게 붙이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토너 패드 자체가 멀어져서 더 이상 재구매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제품. 연이어서 소개해드릴 제품도요. 이 토너 패드인데요. 이니스프리 비타시 그린티 엔자임 잡티 토닝 패드입니다. 토너 패드를 제가 졸업하기 전에 썼던 제품이고요. 원래는 좀 17호 정도의 되게 밝은 피부였는데 어디 놀러 갔다 오고 나서 한 19호 정도로 좀 많이 탔었어요. 그때 미백 케어를 하기 위해서 같은 라인인 비타민 앰플이랑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때 누가 마켓을 해서 되게 싸게 샀던 기억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저는 이걸로 미백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상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됐던 토너 패드이고요. 비타민 패드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했었는데 자극감 하나도 없었고 잘 마르지 않는 상품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앞에 소개해드린 거랑 같은 이유로 재구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랑 더불어서 제가 좀 더 고기능성 비타민 제품을 좀 쓰고 싶은데 순하게 나온 제품이어서 재구매는 하지 않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네, 비타민 앰플이나 비타민 토너 패드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정말 순하고 수분감 있고 마무리감도 비타민 제품치고 건조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7번째로 소개드릴 아이템은요. 이제는 앰플인데요. 웰라주 앰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쓰진 않았어요. 지금 2통째 쓰고 있는 상태인데 한 통 공병이 나와서 가져와 봤고요. 아침에 급하게 나가야 되거나 딱히 손이 가는 앰플이 없을 때 집게 되는 그런 앰플인데요. 근본 오브 근본 기본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정체성은 수분감을 채워주는 제품인데 이하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쓰고 있는 통도 공병이 나오면은 재구매를 하거나 미리 쟁여두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이고요. 근데 제가 같은 라인의 크림은 써봤는데 2통을 비웠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걔는 좀 라이트한 제형이어서 저한테 좀 건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앰플만큼은 계속 데리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레이어링 한다고 너무 끈적해지거나 무거운 제형이 아니라 흡수가 되게 잘 돼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공병 아이템은요. 셀퓨전 C 토닉 C 잡티 세럼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후킹맨 때 끌려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14일만 쓰면은 미백 효과를 무조건 볼 수 있다 꽂혀가지고 구매를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미백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쓰면은 효과를 본다니까 막 14일 동안 되겠지 하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분의 2? 절반 정도 썼더라고요. 근데 이 절반 쓴 거를 제가 어디 팔거나 남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그냥 썼던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으로 9번째로 소개해드릴 공병템은요. 요 바이오 힐보 비타민 레티놀 흔적 앰플인데요. 작년에 이제 레티놀 붐이 한참 연초에 있었잖아요. 조금이라도 스킨케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비타민 제품이랑 레티놀 제품이랑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같이 바를 수 있게 하나로 잘 배합이 돼서 나오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었고 효과도 조금 봤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재구매는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좀 너무 금방 쓰는 느낌이어서 약간 다른 것도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재구매는 하지 않았던 제품. 그리고 마무리감이
건조했어요. 아무래도 비타민 플러스 레티놀이잖아요.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건조했어요. 그럴 때 이거랑 같이 쓰면 좋다. 10번째로 소개해드릴 공병템은요. 더마팩토리 EGF 앰플인데요. 제가 EGF 제 입문템이고 이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PDRN 성분도 들어있고 고기능성 EGF 성분도 들어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손가락 정도의 크기라서 되게 용량이 적어요. 근데 이게 18,000원이란 말이에요. EGF 성분 같은 경우에는 주름 탄력 기능성 성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그 18,000원에 이 정도 용량을 주고 살 만큼 제가 탄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발 들여본 그런 아이템이고요. 아마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다시 써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11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공병템은요. 바이오일보 판테노시카 블레미쉬 크림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단종됐거든요. 제가 작년까지 이게 인생템이어서 이거를 3통을 비웠었어요. 근데 이게 리뉴얼이 되면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바이오일보 판테셀 크림인데요. 얘가 된 거예요. 일단 이 제품부터 말하자면은 일단 마무리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수분감이 있는데 살짝의 그 유분감이 제 피부에 되게 적당했고 튜브형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튜브형이 단지형 크림으로 바뀌면서 일단 1차적으로 불호였거든요. 저는 단지형 화장품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 인생템이 리뉴얼돼서 나온 거니까 일단 하나를 샀단 말이에요. 성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분명히 제 피부에는 더 좋았겠죠? 근데 저는 크림이 성분도 성분인데 이 마무리감이 본인한테 맞냐 안 맞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뉴얼이 되면서 좀 더 유분감 있게 바뀐 게 저한테는 맞지 않았던 비운의 아이템이고요. 그래도 제 인생템이 리뉴얼된 거기 때문에 의리 느낌으로 다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아이템은요. 많이도 썼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유목민 생활을 마치게 해주는 정착 크림이거든요. 아비브 부활초 크림인데요. 지금 쓰던 것도 거의 공병이 되고 있고 공병이 3개 있고 버린 공병이 하나 있고 그래서 5통 정도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시 사야 되는데 아비브 할인 언제 하시나요? 처음에 짜면은 꾸덕하게 나와요. 근데 그 꾸덕한 거를 이렇게 펴바르면 뭐 열심히 펴바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 펴져요. 이게 샤베트 제형이어가지고 부드럽게 밀착이 잘 된단 말이에요. 사용감도 굉장히 좋고 부활초라는 성분이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하고 굉장히 촉촉한데 이 적절한 유분감이 보습까지 해주는 게 저랑 되게 잘 맞았습니다. 유분감이 있어서 다른 크림이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화장할 때 써도 화장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는 크림이고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얘만큼 저한테 잘 맞고 그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상품이 저한테 나타난다면 갈아탈 수도 있는 그런 단점입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제가 이걸 똘똘똘똘 말아놓은 게 알루미늄으로 된 용기거든요. 이렇게 보통 이 핸드크림으로 나오는 이 용기. 보기엔 되게 감성적인 아이템인데 이 용기가 옆구리가 터질까봐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써야 되고 이 짜잘짜잘한데 들어있는 크림까지 끝까지 다 쓰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뜰살뜰하게 살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디스펜서도 샀어요. 이 크림 써보실 분들은 꼭 디스펜서를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디스펜서는 안 돼요. 이게 너무 짱짱해서 잘 안 말린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디스펜서 제가 하나 부러뜨려 먹고 스테인리스로 된 디스펜서를 샀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비브에서 개선을 해줘야 돼요. 좀 감성 덜 챙기고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부탁할게요. 아비브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아이템은요. 셀프저시 토닝 선스크림. 이거는 혼합 선크림이거든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핑크색 선크림인데 화면상으로 살짝 하얗게 나오는 지금 즉각적으로 되게 하얘진 거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평생 쓰고 있는 화장품 중에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오랫동안 정착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마무리감이 건조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축축하지도 않고 적당한 마무리감이 좋았고요. 이물감도 없어요. 굉장히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출근할 때 이걸 바른단 말이에요. 정말 가끔씩 투명한 선크림이나 다른 토너 선크림을 바르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아프냐고 물어봐요. 귀신같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 안색을 자연스럽게 밝혀주는 굉장히 색깔이 예쁜 톤업 선크림이다. 톤업 선크림 아직 정착 못하신 분들은 정말 한번 추천드립니다.
살짝 두려운 게 이게 작년에 패키지가 리뉴얼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패키지가 리뉴얼 된 건지 성분도 같이 리뉴얼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쟁여둔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거 쓸 때까지는 흐린 눈 하면서 다닐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좋아요. 생얼에 후루찹찹 바르고 나가기 좋은 선크림이라서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화장과는 궁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화장을 했을 때 이걸 베이스로 바르면 살짝 그 화장품 제형이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독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닥터포 헤어 피터 프레쉬 샴푸인데요. 제 두피랑 되게 안 맞았어요. 저는 지루성 두피염이 있어가지고 엔간한 샴푸는 저랑 안 맞거든요. 근데 얘는 끝까지 쓴 게 연두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성 두피를 위한 라인이에요. 유분기 제거에 정말 효과적인 샴푸입니다. 네, 샀을 때가 여름철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두피 써보다가 아 나랑 안 맞구나 이렇게 느끼고 나서는 두피에는 안 바르고 머리카락에 발라서 유분 제거하는 데 써가지고 끝까지 공병을 썼던 제품입니다. 되게 쿨링감도 있고 유분기 제거에 정말 확실해가지고 그냥 지성 두피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루성 두피염을 거의 한 5년, 4년 이렇게 겪으면서 아직도 저한테 맞는 샴푸를 못 찾았는데 혹시 추천해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댓글로 꼭 추천 부탁드려요. 저 진짜 너무 괴로워요. 저한테 맞는 제품 찾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공병을 비운 제품은요. 정말 유명한 이 일리윤 세라마이드 로션인데요. 제가 굳이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로션이죠. 그래도 가볍게 요점 잡자마는 임산부나 아이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순하고 흡수력도 좋아가지고 샤워하고 발랐을 때 몸이 끈적끈적하지 않은 그런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라이트하진 않고 수분감은 잘 채워주는 그 바디 로션의 궁극적인 목표에 확실한 그런 로션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3통을 비웠는데 지금은 잠깐 다른 로션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착하고 무난하고 순하니까 살짝은 다른 걸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행차 다른 로션을 써보고 있는데 아마도 비행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 로션 쓰고 뭐 낫다거나 안 맞는다거나 그런 말을 하는 분은 진짜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공병을 버려버렸는데 어노브 트리트먼트입니다. 올리브영 헤어탭에서 상시 1등을 하고 있는 트리트먼트인데요. 1등이니까 한번 사봤어요. 처음 제 인상은 이렇게 조그만 거를 이 가격에 팔아? 그런 인상이었어요. 근데 이걸 써보니까 느낀 게 진짜 조금 짜고 그리고 1초만 이렇게 머리에 스쳐도 머릿결이 되게 부들부들해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큰 용량이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더라고요. 되게 제품력이 괜찮았어요. 굉장히 향에 민감해서 무향 제품을 좋아하는 편인데 과하지 않은 파우더형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공병을 비웠던 제품은요. 요 닥터포어의 폴리전 토닉 미스트인데요. 머리 두피에 뿌리는 미스트예요. 이거는 정말 불호였습니다. 불호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병을 비운 거는 어느 정도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있었어요. 머리 열감도 잘 내려주고 파우더리한 이 향이 너무 좋고 물같이 쓸 수 있는 제형이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제품 자체에는 되게 만족을 하고 썼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미스트가 이 펌프가 정말 별로예요. 이 펌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시 안 살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한 절반이라도 쓴 뒤에 그랬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처음 쓸 때부터 뿌렸을 때 잘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수평으로 됐을 때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머리에 뿌릴 때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그러잖아요. 이 수평으로 뿌릴 때는 뒤통수에 뿌릴 때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수평으로 되지 않으면 안 나오니까 이거를 얘한테 제 머리를 맞춰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숙이면서 뿌리다 보니까 이게 막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뿌리고 싶은데 이거는 정말 개선이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024년 동안 만들었던 공병 화장품 리뷰를 마쳤는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리뷰를 하면서 제 취향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지 않으면서 쓸 때 이게 용이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